들리는 소문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당대표도 있고 차기 대선 후보도 있고 또 총리설도 나오고 셋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다면 어느 것부터 하고 싶어요? 선배. 너무 얼굴은 뭐 화장은 안 했으니까 자꾸. 그 LH 지금 그 투기 의혹의 공분이 큽니다. 어떻게? 글쎄 기왕이 뭐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번에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된 고기를 조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상자도 전체 선출직, 공무원 또 공직자 등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고요. 더 이상 이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을 행하면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아주 차라리 뭐 이래 된 이상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한번 다 털자. 당장 무슨 다가오는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어떤 작은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역시 핵심은 이미 벌어진 투기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부의 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공적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편취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 그 개별법이 있어요. 군투방지법이 아주 제일 그거 있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처럼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교활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 그건 지금 법을 제정을 해봐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발을 못 붙이게 하자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그 바라는 얘기는 일기 신도시 투기 잡을 때도 그랬고 이기 신도시 투기 잡을 때도 했어요. 그때 아세요? 1000명을 구속시키고 12,000명을 기소를 했어요. 그죠? 12,000명. 근데 그러고 우리 사회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수법이 더 교묘해진 거.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번엔 분명히 투기익을 철저히 몰수해야 된다. 확실한 거는 토지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그게 대상이 안 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제도적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들을 지킨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아예 도둑 맞을 수 없는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토지는 공개념이다. 이렇게 아예 당당하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또 이번 사건이 젊은 층한테는 다시 이제 공정의 문제로 다가가. 바로 이제 그 점이 제일 부끄럽고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번 정부가 막 공정하다고 했는데 속으로 보면 다 아주 이 특권을 세습하는 때 아주 죄의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족주의다, 아리스토크라시다. 차라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 능력주의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해라. 이런 아주 시니컬한 말까지 하던데. 뭐 비판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점에 그덕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마치 뭐 이 정부가 그렇게 폭폭 썩어서 일이 이 모양이 왔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확대해진 것 같고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는 항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정부나 우리들 집권 세력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청년들의 비판 어떻게든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이 진실과 또 불법을 파헤침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세대들이 좀 기준을 세우고 기대를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가장 이 책에서 주력을 하신 부분이고 앞에 놓으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과거식의 성장 구도로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 해법으로 성장이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을 아주 기본적인 해법으로. 해법이라기보다도 최소한도 그 정도의 안전판 정도는 마련돼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 자체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에서 내 삶이 팽개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서로 부담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걸 공유할 수 없겠느냐. 아마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기본소득론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기본소득제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 논의가 이미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토론해보자. 우리 경제 규모에서 이런 정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게 1인당 월 30만 원을 주는 거.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일당 월 30만 원은 모든 국민 한 사람당 30만 원이고 제일 부자도 30만 원이고 제일 가난한 사람도 30만 원을 주는 그런 그야말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인 거죠. 예.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당장 도입이 안 된다는 건 뻔히 아는데. 이게 돈의 문제인데 결국 190조가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려면 연 190조가 필요하고 지출 조절이나 뭐 복지제도 개편 같은 것을 통해서 90조가 그냥 마련이 된다면 100조는 증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조 중에서 완전히 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예를 들면 감면제도 혹은 또 뭐 면제제도 그런 것들만 줄여내도 그것도 어쨌든 그걸 그 감면을 받던 사람 입장에서는 증세이겠죠. 증세랑 같은 효과겠죠. 그래도 그 대신에 똑같이 공평하게 부담을 하고 혜택도 같이 누리게 되니까 그 과정이 투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억울하지 않잖아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금기처럼 그러나 아까 사용되고 이야기한 이게 왜 필요하다.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걸 올리면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지금 한 3% 올리면 현재 경제 규모에서 우리가 그건 한 30조 될 겁니다. 그 13%가 되면 그게 이제 한 30조가 늘어날 겁니다. 예. 이렇게 증세를 내걸고 선거를 하시면 대구에서 선거하시는 것만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정세가 두렵다고 이 문제를 회피하니까 다른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대타협이라든가 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이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약자도 무슨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솔직히 하자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독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문제인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당대표도 있고 차기 대선 후보도 있고 또 총리설도 나오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순서대로 꼽는다면 어느 것부터 하고 있어요? 삼지선다밖에 없나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전부 다 확률이 낮은 것 중에서 고르라 그러니까 선도 안 내키네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집권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러 가지 실망하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비전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야 될 길을 제시할까. 어차피 이런 문제에서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제 행보를 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실직에서